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시간입니다. 지난 사회 시간에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건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 오늘은 인구 분포의 특징이죠. 자, 구성과 분포가 뭘까? 여러분들이 여기 좀 한자 단어라서 잘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라는 건 인구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거고요. 인구 분포는 이 인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우리 반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반의 구성의 특징은 남학생 10명, 여학생 12명 이렇게 우리 반 안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10명, 12명이 있다는 게 구성이고요. 그럼 우리 반의 분포는 어디 있느냐? 우리 반이 분포 정동초등학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운동장 쪽에서 봤을 때 본관의 왼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유소년층이 좀 작고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인구 분포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펴놓고 보도록 해요. 선생님 화면에는 그 교과서가 한 바닥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64쪽과 65쪽을 비교하면서 보도록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면 지금 약간 색깔이 조금 더 진한 쪽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색깔이 연한 쪽은 사람들이 적게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 이쪽에 64쪽에 있는 지도는 1966년의 지도.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도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아마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쯤일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이죠. 이때의 인구 분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건 2015년도의 인구 분포도예요.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굉장히 색깔이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건 옛날이고 이건 오늘날의 인구 분포죠. 그러면 옛날에는 인구들이 왜 이렇게 살았고 오늘날에는 왜 인구들이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건 옛날의 인구 분포인데요. 친구들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여기 시뻘건 쪽은 서울이긴 한데 서울을 제외하고 좀 전체적으로 어느 쪽, 오른쪽이 더 붉은 색깔이에요? 왼쪽이 더 붉은 색깔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봐도 이쪽 부분이 훨씬 더 빨간 색깔로 보이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형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의 서쪽에 뭐가 많다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우리나라는요, 이쪽에 산맥이 있어요. 태백산맥이라고 엄청나게 큰 산맥.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터널도 뚫려 있고 해서 태백산맥을 지나서 넘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지만 옛날에는 이 산맥이 너무너무 높아서 이 산맥을 쉽게 지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산맥이 있다는 건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다가 산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산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삐딱한 곳에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평평한 곳에서 많이 살았어요. 평평한 곳에서 뭘 하면서 많이 살았냐면 옛날에는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살았죠. 그래서 이쪽에 우리나라를 반뚝 잘랐을 때 오른쪽 부분은 굉장히 산지가 많고 왼쪽은 그래도 평지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서쪽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이 더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오늘날의 인구 분포도를 한번 볼게요. 오늘날의 인구 분포도는 아까는 분명히 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꼭 그래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한 두세 군데 정도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짙은 색깔들이 보이죠.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서울, 그리고 그 주변은 경기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들이고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있는 제일 큰 항구, 부산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대전, 이쪽은 대구, 이쪽은 광주. 이렇게 굉장히 큰 도시들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큰 도시들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연한 색깔,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남서쪽, 서쪽, 남쪽에 있는 남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살고 있다? 큰 도시에 모여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과 모여 살지 않은 곳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의 그림에 보니까 이쪽에 서울특별시의 인구 밀도라는 게 나오고 이쪽에 강원도의 인구 밀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공부한 게 나왔어요. 1km, 1km.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만큼의 넓이에요. 이거 어제 배운 거죠. 이만큼의 넓이에 강원도는 10명이 살고 있대요. 아예 10명이 아니고 90명이 살고 있대요. 요거 사람 하나에 10명이라는 뜻이고 90명이 살고 있대요. 서울은 16,364명이 살고 있대요. 그러면은 대체 이게 일단 그림으로만 봐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빽빽하게 있고 여기는 사람이 띄엄띄엄 있는데 이게 대체 이만한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선생님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이에요. 송보 파인빌 아파트 있고 삼성 아파트 있고 선생님 지금 네모 크게 그려놨죠? 이만큼이 1제곱킬로미터예요. 이 안에 강원도에는 90명밖에 안 산다는 거예요. 헐.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학교만 해도 지금 90명이면은 5학년 1반, 2반, 6학년 1반, 2반, 3반 한 5반 정도? 5반도 너무 많다. 4반 정도. 4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90명 정도 되는데 그 9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넓은 땅에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래요. 그러면 서울은 어땠어요? 서울은 몇 명이나 살고 있었어요? 16,364명. 서울은 여기에 16,364명이나 살고 있대요. 똑같은 크기에. 강원도는 90명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은 굉장히 복잡하고 강원도는 굉장히 널널하겠죠. 왜 옛날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가 오늘날에는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농사가 주요 산업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농사가 주요 산업이 아니에요. 반도체를 만들고 뭔가 전자제품을 만들고 하는 전자산업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업 같은 게 굉장히 주요한 산업인데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만 그 공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든 그 곳에 여러 가지 미용실, 마트, 커피숍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살기 편리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편리한 곳으로 더 오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업이라든지 공장 같은 게 또 생기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몇 명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나라가 5,100만 명 정도 돼요, 현재. 5천만 명, 쉽게 말해서 5천만 명.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2,500만 명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수도권이라고 하는 건 서울과 경기를 포함 이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줄게요. 이 지역에 우리나라의 반이 살고 있어요. 이만큼이 우리나라 땅의 반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의 반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고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니까 자꾸 집을 위로 짓는 거예요. 위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해서 굉장히 높은 건물들도 많이 만들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절반은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빨간 부분들이 있었죠?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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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것들을 다 합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드네. 퍼센트는 6학년 때 배우는 건데 70%라고 하는 건 100명 중에 70명이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전부 다 100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에 70명이 살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3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천 지역도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둘러보면은 주변에 산도 많고 넓은 땅도 많고 집이 안 지어진 곳도 많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는요, 주변을 삥 둘러보면 산 그런 거 안 보여요. 다 건물, 엄청 높은 건물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인구 밀도를 옛날과 오늘날의 인구 밀도, 인구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은요. 그 인구 분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인구 구성과 약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 층, 또 노년층, 중장년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은 어디에 많이 살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성보아파트, 삼성아파트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린이들이 더 많이 모여 살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은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대도시에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들의 교육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큰 도시에 가면 학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학교들도 좋은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도시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디서 많이 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댁 물론 도시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너무 복잡한 도시, 공기가 안 좋은 도시보다는 조금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색칠해 놓은 도시 지역 인구 밀도가 많은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어린이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이쪽에 공장들도 많고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회사를 많이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젊은 층, 그러니까 유소년층과 중장년층이 많이 살고 있고 더 비율이 높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 약간 노란 색깔로 칠해진 부분에는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 노년층 분들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들 교과서 66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어디 살고 있느냐 봤더니 울산이나 대전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요만큼밖에 안 살고 있어요. 울산이나 대전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노년층이 굉장히 적은데, 전남 모모군, 경북 모모군, 군자 써 있으면 우리가 모모시, 사천시처럼 시가 아니라 군이면 더 시골이잖아요. 이런 지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인구 분포의 비율도 그 연령별로, 나이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큰 도시들이 생기면은 문제점은 없느냐? 있어요,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요, 사람들이 똥도 많이 싸요. 그죠? 그러면은 그 똥도 다 치워야 되잖아요. 똥이라고 했지만은 뭐 쓰레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살면은요, 쓰레기도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럼 자꾸 주변이 더러워지겠죠.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은요, 차도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은 교통도 복잡해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이면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너무 할머니들 할아버지만 살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이 없어져서 그 굉장히 여름철에 이렇게 가을철에 농작물을 수확할 때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교통도 발달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에는 지하철이 있지만은 여기 사천에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지하철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고 사람이 너무 적은 것도 안 좋은데,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도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아까 전에 선생님 똥 싸는 거, 쓰레기, 환경오염 이야기했죠. 그리고 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이 혼잡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을 이렇게 위로 계속 1층, 2층, 3층, 4층 거의 20층, 30층, 40층 막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을 짓는데 그래도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집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촌락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지역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일손이 부족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병원도 많이 안 지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천 지역에서는 아기를 낳으려면 우리가 산부인과 병원에 가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없을걸요. 한 군데 있나? 삼천포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진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의료시설도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교육시설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사실 선생님이 보기에는 학교가 부족하지는 않는데 학원들이 조금 부족하다고는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굉장히 다양한 학원들이 있거든요. 뭐 악기만 해도 피아노, 플루트는 물론이고 바이올린, 뭐 오보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뭐 이런 학원들도 있고 그리고 발레 아니면 한국무용 이런 학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이곳에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방송 댄스 학원은 하나 있긴 한데 제대로 발레를 배울 수 있거나 이런 곳들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학원을 여기다 만들어도 사람들이 배우러 오지 않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곳에 학원을 만들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도시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사회는 여기까지예요. 친구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 옛날에는 어느 쪽에 많이 살았다? 서쪽과 남쪽, 남서쪽, 서남 쪽에 많이 살았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디에 많이 살고 있다? 사람들이 도시에 주로 모여 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은 수도권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는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연령별, 나이별로는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느냐? 도시 지역에는 그 유소년층 어린이들하고 중장년층 일할 수 있는 나이들이 많이 살고 있고 촌락 지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년층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느냐까지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도시 지역에는 교통 문제, 그리고 쓰레기, 환경오염, 그리고 또 하나 집이 부족한 거, 주택이 부족하고 너무 비싼 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고 촌락 지역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일손이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하고 뭐 교육 문제도 있고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교통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 어떤 시설들이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회책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학습지에서 숙제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학습지 기다릴게요. 안녕.